It's emergency. What's the problem? I've lost my 8-year-old daughter. She's been missing about an hour and 3/4 now. Right. Was she playing with anybody at all? She's playing with her brothers and her little sister, and she's sort of walked away from them. And what's the name of the little one that's missing? Sarah. 사라 페이는 1991년 10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8살짜리였던 사라는 오빠인 리와 루크가 있었으며 여동생 샤를로트와 같이 자주 놀았습니다. 사라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사라는 밖에서 노는 것과 장난을 좋아하던 전형적인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사라를 포함하여 아이들은 자주 주말에 조부모님 댁에 방문했고 집 근처 들판을 배회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4명은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 사라와 가족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부모님 집에서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웨스트 서식스입니다. 조부모님은 그곳에 약 5,000평의 들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손자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라의 부모님은 당연히 아버지의 들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확신했고 사라와 형제들은 그곳에서 평범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넓은 들판은 숨바꼭질을 하기에 정말 재미난 곳이었을 겁니다. 사라는 술래를 피해 숨기 위해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사라의 오빠인 루크는 울음소리를 듣고 금방 찾아갔는데 막상 사라를 본 루크는 사라가 다친 것에 대해 무신경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사라는 오빠 루크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사라는 더 놀기 싫다며 밭을 가로질러 조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모두들 사라가 먼저 돌아갔으니 자기들도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라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들 모두 사라를 찾기 위해 나섰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인 리는 사라를 찾기 위해 들밭의 가장자리까지도 갔었는데 그곳에는 나이가 많은 남자가 흰색 밴을 운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리를 지나쳐가면서 그에게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리는 이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인상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결국 사라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형제들은 어른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라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가족들을 상대로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리가 흰색 밴을 몰고 있던 남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라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혀갔을 가능성이 생겼고 즉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부모님은 사라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Let her go. Let her go. Trying to stay as positive as we possibly can, you know? And Sarah, if you're watching, Mommy loves you. And we miss you. And we're looking for you, darling, and we're going to find you. Okay? We're going to find you. And you'll be home. You'll be home, darling. Yeah, I'm still hopeful. We've got. 당국의 첫 번째 미션은 이번 일을 했을 법한 용의자 명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용의선상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마도 사라가 매주 조부모님 집에 가고 언제나 들판에서 노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들판에 있는 동안 지켜봤을 것입니다. 사라를 데려간 사람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주 그곳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범인은 마을 사람이거나 근처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을을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의 나이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릴 사람을 더욱 줄일 수 있었고 그들은 용의자를 8명까지 압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사관들은 직접 용의자들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용의자의 이름은 로이 위트닝입니다. 로이는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가 교도소에 있었던 이유는 10대 초반의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서 몹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4년을 복역했었습니다. 수사관은 로이의 집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수없이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로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로이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멍청하게도 로이가 그것에 응답해버렸고 결국 로이는 수사관이 집에 들어오게 해야 했습니다. 수사관은 그에게 8살짜리 아이가 사라져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는 수사관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없는 척을 했고 이번 사건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라가 사라진 날에 무엇을 했냐는 물음에 그는 옆 마을에 있었고 오후 9시까지 잠을 잤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수사관은 그날 저녁 늦게 로이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오빠 리가 묘사했던 흰색 밴을 봤다는 제보도 있었고 사건 발생 당일 들판에서 그 차가 떠나는 것도 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로이는 자신이 흰색 밴을 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개조했는데 이것은 사라가 사라지고 며칠 동안 이뤄진 것입니다. 로이는 차량 뒤쪽의 문을 교체하면서 외관을 고쳤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로이가 사라를 데려갔다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이는 구금에서 풀려나 버렸습니다. 7월 17일 사라가 사라지고 16일이 지나고 이제는 실종 사건이 아니라 강력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사라의 시신은 사라진 곳으로부터 28km 떨어진 도로 근처의 얕은 구덩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보로 주유소에서 작은 신발을 발견했고 사라의 어머니는 딸의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신발 덕분에 로이를 이번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사라의 몸과 신발의 모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인 7월 23일 로이는 차를 훔쳤고 사고를 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로이의 멍청한 행동 덕분에 당국은 그의 흰색 밴을 조사할 명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밴 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은 사라의 신발이 발견됐던 바로 그 주유소에서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량 안에서는 장난감들이 발견됐고 베이비 로션과 사탕, 담요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라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모든 머리카락이 뽑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머리카락에는 차량 안에 있는 스웨터에 섬유질이 묻어 있었고 스웨터에도 사라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섬유들은 사라의 신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제 로이를 완벽하게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로이 위트닝의 재판은 2001년 11월 14일에 시작됐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사라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법정에서 검찰들은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리가 드디어 로이를 직접 보게 됐고 리는 자기가 본 남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그의 차량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의 변호는 먹히지 않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Sarah and Michael Payne face the world's media. This doesn't make us happy, but justice has been done. Sarah can rest in peace now. But let's make sure that this stops happening time and time again.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라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사라의 부모는 2년 뒤 200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사라의 아버지는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가족들을 돌보기 힘든 자신을 탓하며 술에 의존하며 살다가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딸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여러 캠페인 활동을 하고 사라에 관한 책도 쓰며 아버지와는 반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녀의 캠페인 덕분에 사라법이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부모 혹은 보호자가 자녀가 만나는 사람이 정과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녀는 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뇌질환으로 인해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아직도 사라를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바로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라의 어머니 휴대폰이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국의 한 언론사에서 일하는 탐정이 그녀의 휴대폰을 해킹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던 탐정이 가지고 있던 메모장에는 사라 페인의 자세한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이 해킹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탐정이 일하던 언론사에서 선물했던 휴대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의 어머니가 사라법 캠페인을 펼치는 동안 언론사와 친해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신문사는 무슨 이슈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곳은 폐간됐습니다.